사실 애들 용돈이라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머니를 3개 차라는 건데 네. 3개를 나눌 만큼의 용돈이 안 돼요. 한 달에 2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3개를 쪼개 그걸 나누는지. 한 2만 원을 또 4주를 나누면 한 달에 그래서 아까 제가 5주에 말씀드린 5천 게 원인데. 그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네. 한 가지는 뭐냐면 세뱃돈이나 친인척들이 오셔 주는 용돈, 네. 이렇게 아, 네. 부정기적인 돈, 네. 이 돈은 가급적이면 투자돈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 미래통장으로? 미래통장에 다 그래서 들어가는 이제 걸로. 일부는 주는 거예요. 일부는 네가 재량권 쓰게 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네. 일부는 네가 얼마 써라, 너가 스스로. 그러니까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네. 소유권과 나머지는 투자 통장에 넣고. 네. 그다음에 뭐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요즘 실손보험, 실비보험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금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 거. 그거 안 씁니다, 저희는. 무조건 그건 투자 통장으로.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좀 부족하니까. 네. 그렇게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의외로 상당한 돈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한 아니, 10년만 저는 하시면.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받는, 저는 용돈을 지금은 안 네. 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 입출금을 제가 다 관리를 해줘서 정확하게 이거는 뭐 할아버지한테 5만 원 받은 거, 네. 할머니한테 5만 원 받은 거, 이거를 다 일일이 해가지고 다 적어놨어요. 네. 그때 딸은 또 엄청 잘 모아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이 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야, 본인이 많다. 너무 좋아하면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러길래 나중에 차 산다고 하거나 이렇게 좀 네.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 네. 어떡하나 이랬더니 아주 의미 있는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가는 여행을 가고 여행을? 싶다고. 의미 있네. 몇 살이죠? 지금 12살. 그러니까 20살까지 모으면 진짜 여행 갈 돈이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여행 가지고 네. 가족이 회의를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 얘기인데 네.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니까 이 집안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다 산출해요, 같이.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들 돈을 못 버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를 내고 그쵸. 너희들 용돈에서 얼마를 내라 해서 소액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여행 경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네. 그럼 아이가 뭐냐면 이 여행이 부모가 내서 날 데려가는 여행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그쵸.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도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셔서 되게 훌륭하신 거예요. 그거를 네. 이제 좀 우리가 통장 뭐 이런 말을 안 쓰더라도 가족 계 정도 생각해 네, 주세요. 그렇죠. 가족 계. 여행계 드는 거죠, 여행계. 협동조합을 만드는 네, 거죠. 협동조합. 네. 아니 근데 정말 아이들마다 너무너무 취향들도 예, 다르고 맞아요. 성격도 다르고 예. 그렇잖아요. 잘 모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요만큼씩 다 뺏어 써서 자기는 똑같은 돈을 예. 받았는데 그런 애만 있는 나는 게 왜 아니고. 110만 원밖에 예. 안 되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아이들. 그렇게 조금씩 쓰는 애들도 있는데 한 번에 있는 힘을 다해서 쏟아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돈 한 방에. 받으면 다음 날 없어지는 이런 아니, 근데 친구들도 있죠. 또 어떤 애들은 또 그 모의 투자라 그러나? 네. 모인 주식 주식 투자. 투자? 네. 뭐 그런 걸 또 하는 애들도 있대요. 사실 어린애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전부터는 이런 걸 하시는 부모님들이 네. 계신데 이건 이제 부모님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그런 거죠. 아이가 사는 소비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햄버거 파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콜라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학용품도 있을 거고 이런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같이 보는 거야. 이 회사는 예. 네가 소비하는 물건의 회사인데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여주고 이 회사 한 주만 사보는 거죠. 어렵다. 예. 한 주 사보면서 같이 그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뭐냐면 기사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신문 같은 거 있으면 아빠 저거 우리 탄회사야 그러면서 회사 얘기를 하면서 기업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오, 자본주의 진짜 사회에서 괜찮다. 가장 기본이 네. 되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돈 벌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벌면 정말 더 좋은 거고요. 못 벌더라도 아이들이 기업을 이해하게 되면 이 사회를 이해하는 거 똑같거든요. 돈 버는 네, 거 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면 좀 그러니까 좋겠네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초등학교요? 네, 근데 이거 처음부터 이게 어려우시면 네. 돈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의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 시세표에 종목이 쫙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가 이제 사는 제품 이름을 적어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라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라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 주가 그래프 쭉 보여주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막 얘기를 해보면 왜 올랐을까 이 회사.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이들 보고 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직접 사보게 하는 거죠.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야,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이게 아이를 가르치는 게 참 늘 항상 어려운 일이라고 네. 하지만 경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모르는 주식과 관련된 얘기를 아이한테 그러니까요. 감히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저희 근데 오늘 당장 가가지고 애가 자주 사는 화장품 회사 주식 하나 사야 네, 사실 그 회사 주가가 최근 한 7, 8년간 네. 정말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회사. 네, 그 그다음에 회사군요. 알겠습니다. 그 그 회사. 아이들이 잘 먹는 라면 회사 주가도
주가도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네. 아이가 자주 가는 편의점에서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7년 전에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 경제교육과 관련된 네.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피부에 느끼게 그렇죠. 가르쳐줘야 된다는 네.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셨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오늘 이 댓글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좀 보세요. 그 김지수님도 용돈을 줘도 돈을 너무 안 써서 걱정이다. 모으기만 하는데 좀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성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박소영님 주식을 한두 구자 정도 아이 이름으로 사시는 분도 있다라고 예. 하시는데 이게 아마 이런 예. 이렇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아이한테 예, 맞습니다. 경제관념 키워주는 그런 방법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본주의잖아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엔진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돈을 줘도 안 쓴 애들 있잖아요. 네.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이 존재합니다. 들어가면 안 나오는 아이들. 네. 그러니까 구두쇠파. 구두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무섭게 나오는 아이들, 네. 남비파. 그러니까 이 양극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사이 어딘가에 존재할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양극단인데 극단에 맞게끔 아이들과 같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짠돌이파, 구두쇠파. 왜냐면 이런 아이들은 모으는 재미는 있는데 쓰는 재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써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돈을 쓰는 재미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는 아이가 똑같은 돈을 쓰다가 행복감을 높이는 그렇죠. 방법. 네. 이거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네. 쓰는 돈에서 가장 인간이 높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이든 어린이든 기부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다 기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미국 오래된 부자들이. 네. 근데 보면은 1,000원 정도를 누군가에게 줬을 때 아이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아이에게 알려주면 네. 아이들은 다 착한 일 하고 싶어요. 아. 인간은 다 누구나가 이타적인 그렇지, 존재예요. 그렇지. 아이들도. 네. 그래서 너무 짠돌이파 아이들한테는 돈의 행복감, 그렇죠. 남을 도와줘서 네. 내가 느낀 행복감을 가르쳐 주시는 게 짠돌이파 아이들한테 좋은 그 대안이 그렇죠. 되는 거죠. 돈을 쓰면서 돈의 가치를 그럼. 또 키울 수 네. 있는 네.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경제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 좋은 올바른 네. 경제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부모님들부터 마음속에 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20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프 토크 부모. 네, 아. 지금 국민 댓글들 진짜 많이 네. 올라오고 있어요. 좀 몇 자, 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비상주 네. 별표님. 5살 아이 통장 2개를 만들었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들도 요즘 통장 만들기도 쉽지 않던데. 아, 그런 그렇죠. 분들 있어요. 그런데 요새 네. 그 주민등록등본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려요. 요새 이제 그 실명제하고 예, 또 맞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뭐 대포통장 예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데요. 대부분 얼굴 보면 해주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쓴다고 원래 이러면 안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네네. 천명계다 금지법이 생겨가지고 네.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자, 일단 솔솔마님께서도 저희 애는 5살인데도 밖에 나가서 풍선 하나 사달라고 안 한다고요. 이거 경제적인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구두쇠 스타일인 근데 사실 거잖아요. 5살이면 그 알기 좀 어려워요. 아, 아직은 애들이 정확하지 뭐냐면 않군요. 자기가 돈 계산하고 씀씀이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잖아요. 네네. 이런 나이는 사실 이론적으로 빨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네. 5살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반대로요. 네. 이렇게 뭐 좀 펑펑 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낭비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00원 용돈 받았는데 네. 내일 물어보면 3,000원밖에 없어. 뭐 이런 네, 아이들. 그렇죠. 네. 이런 아이들은 좀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방법을? 일단은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부모가 돈을 버는 어려움을 같이 공유해 보는 거죠. 뭐 장사하시는 데 같이 가기도 하고 네네. 회사도 데려가서 보고 아빠가 어떻게 일하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한테는 돈 모으는 재미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뭐냐면 저는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돈도 잠자는 돈이 있고 깨어있는 돈이 있어. 그러면 잠자는 돈은 코 잔다? 네. 근데 깨어있는 돈은 얘가 일어서 돈이 일을 하면서 이자도 생기고 오르면 뭐 배당금도 받고 막 근데 이래. 요즘 이자가 너무 조금이어가지고 네. 애들한테 크게 뭘 보여줄 수가 그러니까 뭐 없긴 해요. 어린이 펀드 같은 걸 이용하시면 아. 가격이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네. 어린 뭐 주식 같은 거 하신다거나 어린이 펀드 같은 상품이 더 좋죠. 네. 가장 대중적인 상품이니까 보여주면 아이가 오르고 내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돈이 자세히 늘고 주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돈이 깨어서 얼마나 벌고 이런 재미를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신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씀씀이가 커지는 그것을 막기는 굉장히 아, 어려워요. 그럼요. 어렵기 맞아요. 때문에 오히려 요 재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재미가 이것도 있다는 걸 있어. 알아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 어떤 틀에 용돈이란 틀에 딱 애들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살려주면서 네. 부족한 거를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네. 아이의 자존감을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경제관념을 가르칠 때 일단 돈의 씀씀이나 그리고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연령대에 따라 다 다르지만 다르지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문방구에 이렇게 쭉 물건들이 쌓여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10,000원짜리를 한 장씩 해갖고 맨 밑에 있는 게 제일 싸. 맨 위에 있는 게 좀 비싸고 그러면 한 장씩 이렇게 펴줘. 이렇게 2장, 요거는 2장짜리야. 요거 4장짜리니까 나중에 네. 그거를 갖다가 모으려고 기를 쓰고 모으고. 뭐 쿠폰 모으듯이. 우리 아들도 진짜 잘 쓰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인심이 그렇게 아주 후한 것 해놓으니까 같아요. 이렇게 많아?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이렇게. 또 이제 그 낭비파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장부터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네. 통장도 만들어 놓고 네. 저금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100원을 저축을 하면 또 엄마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통장에 쌓이면 이제 뭐냐면 덩어리가 되면 실물로 느끼면 네. 애들이 안 써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기 우리 사연 올려주신 분들 중에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애가 용돈만 주면 다 그 연예인 그 앨범 사는데 다 저도 봤어요, 쓴다고. 지금. 근데 그게 어떡할 거예요. 요새 애들의 상당수의 돈이 연예인들에게 가요, 맞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팬십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정 부분 본인이 딱 해야 될 것 말고 나머지 자기가 쓸 몫이 있잖아요. 네. 쓸 몫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너무 개입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디에 쓰든지 간에 그걸 사 먹든지 뭐 예, 앨범을 맞습니다. 사든지 그걸 예. 모아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대찬성입니다. 네. 자, 또 많은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네. 좀 이게 중복이 되는 질문 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는요, 세뱃돈이나 가끔 어른들이 용돈을 주시면 무조건 엄마한테 맡긴답니다. 네. 쓰라고도 줘봤는데 싫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단연간 그 아이가 경험에 의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엄마한테 주는 거지. 흔히 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유, 나도 그 어렸을 때 용돈 받았을 때 엄마한테 해줄 때 손을 부들부들 떠는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이게 나이가 들면 액수가 커질수록 네. 이게 건넬 때 굉장히 찜찜하다. 맞아요. 그렇게 심지어 잡고 있다가 돈이 찢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뱃돈 같은 걸 생각하실 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아이들의 입장에서 엄마 통장이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 엄마 통장을 선호한다는 건 뭐냐면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가뱃돈을 투자로 돌리고 그다음에 일부 정도에서 재량을 해서 안 되면 기부 같은 걸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네. 아이가 좀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아이 통장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네. 세뱃돈을 받으면 아이 손잡고 가가지고 직접? 아이가 직접 입금하게 맞아요. 하고 자기가 확인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방에 통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도 아 이게 엄마가 꿀떡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내 네. 돈이구나 그리고 이게 쌓여가는구나 이런 기쁨도 알게 되지 또 않을까. 어떤 네. 분은요, 그 통장 만들 때 이런 분도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부자분이신데 같이 가요, 손잡고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안 도와줘요. 나머지 네가 그러니까 알아서 네가 해라. 스스로 물어봐서 스스로 만들고 절차를. 스스로 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겪어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왜냐면 몸으로 느끼는 거와 듣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통장 만드는 것도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니 지금 석훈재님 이제 부모 토크 끝나면 오전에 밀린 일들 후다닥 끝내놓고 예, 늦둥이 통장 만들러 고고싱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아니 지금 그 용돈 뺏어가는 그 엄마가 뺏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요. 네. 지용이가 4살 때 2만 원을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애가 사라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하고 봤더니 돈에다가 우지홍 이렇게 써가지고 이름을. 아니 근데 그 되게 중요한 게 그거 제가 뭐냐면 갖고 있어요 지금. 저도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갔는데 이사 네. 가기 전에 동네 아줌마들이 꼭 돈을 줘요. 네. 이사 갈 때 잠자다 일어나잖아요. 네. 눈 떠보면 돈이 없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아이들의 좋은 경제 교육이 가족 간의 신뢰를 쌓는 데도 굉장히 네, 중요한 맞습니다. 역할을 하게 될 것 네. 같아요. 네, 자 저희 고민 댓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주신 경제교육 캠프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할까요? 네네 이거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투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투자는 발품이 필요하고 네. 이런 경제 교육은 손품이 네.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이나 뭐 일부 금융회사 이런 것들을 네. 다 공지를 다 합니다. 늘. 네. 아, 거기서 하는구나. 네, 그래요. 그리고 손품을 파시고 또 정부 정책이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부 정책이 다 금융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게 정부 정책이에요. 네. 영국 같은 나라들은 금융 수학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수학을. 맞아요. 뭐냐면 수학 공부도 시키면서 돈에 관한 관념을 높이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 환율. 네. 환율은 나누기거든요.
그 뭐냐면 환율을 계산 잘하면 처음 알았네, 나누기.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바꿔주는 건 줄 알았지.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이 수학 부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금융교육 같은 데서는 수학과 연결시키는 게 되게 많아서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런 거. 네. 그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예. 그 한국은행에서 하는 경제교육을 이제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네. 거기 내용에 들어가 보면 뭐 환율부터 포함해서 예. 굉장히 다 있어요. 내용이 다양한데 중요한 건 뭐냐? 굉장히 쉬워요. 쉬워요. 이해하기 어렵지 쉽게 않아요.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면 다 이해합니다. 예. 그냥 오늘 그 방송 딱 끝나고 나면요. 네. 그냥 인터넷으로 경제 캠프 이렇게 네. 딱 한번 내자만 쳐보세요. 그럼 아마 쫙 촤락하고 나옵니다. 정보가 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유태인들의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런 얘기가 있는 네. 것처럼 기가 막히다. 오늘 정말 저희가 경제 개념을 아이들한테 키워줄 수 있는 경제 교육 시켜드렸잖아요. 아이한테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의 가치, 또 나눔의 가치, 돈의 기쁨, 모으는 기쁨과 쓰는 기쁨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오늘 많이 또 노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행에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아이 이름으로 통장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아이하고 은행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소통했던 댓글창 닫아볼게요. 다차라 댓글. 자, 네, 저희 라이브 토크 부문은요, 월, 화, 수요일 9시 40분에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나머지 일주일 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다음 주에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법률 상담 필요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해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시나 궁금증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또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근데 경제교육 참 진짜 좋아요. 그거를 먼저 제가 수학 재밌어. 그래서 지금